제13장 니콜라스 플라멜. 해리가 소망의 거울을 다시는 찾아 나서지 않을 거라는 덤블도어의 생각대로 남은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그 망토는 그의 가방 속에 얌전히 접혀져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서 보았던 것을 빨리 잊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초록 불빛 속에서 사라지고 오만한 목소리가 깔깔대며 웃고 있는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말이 맞아. 저 거울은 널 미치게 할 수도 있어. 해리가 이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날 돌아왔는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녀는 해리가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가 3일 밤을 연달아서 학교를 돌아다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율을 그리고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조금 더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나타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실 책에서 플라멜이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에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어딘가에서 읽었다고 확실히 믿었다. 일단 학기가 시작되자 그들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책들을 대강 훑어보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곧 퀴디치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으므로 해리는 다른 두 사람보다 시간이 더 없었다. 우드는 그 팀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강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눈이 그치고 비가 끝없이 내리는 나쁜 날씨도 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위즐리 형제는 우드가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미쳐가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해리는 우드 편이었다. 만일 후플푸프와의 다음 경기를 이긴다면 그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슬리데린을 제치고 기숙사 우승컵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해리는 이기고 싶다는 것과는 별개로 훈련으로 지쳐있을 때는 악몽을 덜 꾼다는 것을 알고 훈련에 열심히 매달렸다. 그 뒤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고 질퍽한 어느 연습 시간에 우드는 팀에게 조금 좋지 못한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로 급강화하며 빗자루에서 떨어진 척하는 위즐리 형제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너희들 바보짓 좀 그만할 수 없어? 그가 소리쳤다. 그런 식으로 했다간 시합에서 지기가 십상이야. 이번에는 스네이프가 심판을 볼 거란 말이야. 그는 그리핀돌의 점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어떤 트집이라도 잡을 거라고. 이 말을 듣자 조지 위즐리는 빗자루에서 정말로 떨어졌다. 스네이프가 심판을 본다고? 그가 흙이 가득 담긴 입으로 푸푸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가 퀴디치 시합 심판을 언제 바보기라도 했나? 그는 우리가 슬리데린을 추월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머지 팀원들도 조지 옆에서 내려와 불평을 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드가 말했다. 우린 그저 깨끗한 경기를 한다는 확신만 가지면 돼. 스네이프가 우리의 흠을 들출구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말이야. 해리 생각에는 모두 좋은 얘기였다. 그러나 그에겐 퀴디치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 스네이프가 근처에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머지 팀원은 연습이 끝나자 평상시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리는 곧장 그리핀도로 학생 휴게실로 갔다. 그곳에서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체스를 하고 있었다. 체스는 헤르미온느가 지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해리와 론은 그녀에게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잠시만 내게 말 시키지 마. 해리가 론 옆에 가서 앉자 그가 말했다. 집중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가 해리 얼굴을 보았다.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말이 아니다. 해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갑자기 퀴디치의 심판이 되겠다고 나선 스네이프의 음흉한 요구에 대해 말해주었다. 경기하지 마. 헤르미온느가 즉시 말했다. 아프다고 해. 론이 말했다.
다리가 부러진 척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정말로 네 다리를 부러뜨려. 론이 말했다. 그럴 순 없어. 해리가 말했다. 후보 수색군이 없단 말이야. 만일 내가 빠지면 그리핀도르는 경기를 할 수 없어. 바로 그때 네빌이 비틀거리며 학생 휴게실 안으로 넘어졌다. 그가 어떻게 그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었는지가 모두 의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두 다리가 다리 묶기 주문에 걸려 딱 달라붙어 버렸다는 걸 그들 모두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리핀도르 탑까지 오는 동안 내내 토끼띠으로 왔을 게 틀림없었다. 모두가 엎어져 웃고 있는데 헤르미온느만은 달려가 그 주문을 푸는 반대 주문을 시도했다. 다리가 탁 떨어지자 네빌이 덜덜 떨며 일어섰다. 무슨 일이니? 헤르미온느가 그를 데리고 와 해리와 론 옆에 앉히며 물었다. 말포이, 네빌이 떨며 말했다. 도서실 밖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그 주문을 실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 맥고나걸 교수에게 가. 헤르미온느가 네빌을 부추겼다. 그 녀석의 잘못을 말씀드려야지. 네빌이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의 말썽은 바라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넌 그 녀석에게 용감히 대항해야 해, 네빌. 론이 말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으니까 녀석이 더 날뛰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녀석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너까지 나 같은 겁쟁이는 그리핀도르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 말포이가 이미 말했으니까. 네빌은 감정이 복받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리는 망토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더듬어 찾더니 개구리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헤르미온느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에게 준 상자에서 남은 마지막 초콜릿이었다. 그는 꼭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네빌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말포이 같은 여성 12명보다 네가 나아. 해리가 말했다. 마법의 분류모자가 널 그리핀도르로 선택했잖아. 안 그래? 그리고 말포이는 어디에 있지? 비열한 슬리데린에 있잖아. 개구리 초콜릿을 뜯고 있는 네빌의 입술이 옅은 미소로 실룩거렸다. 고마워 에리. 난 그만 자러 가야겠어. 카드 가질래? 너 모으잖아. 그렇지? 네빌이 걸어나가자 해리는 그 유명한 마법사 카드를 바라보았다. 또 덤블도어야. 그가 말했다. 내가 처음 뜯었던 것도 그였는데. 바로 그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카드의 뒷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를 올려다 보았다. 찾았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플라메를 찾았어. 내가 전에 어디선가 그 이름을 읽었다고 했지? 바로 여기로 오는 기차 안에서 읽었던 거야. 이걸 들어봐. 덤블도어는 특히 1945년에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 와일드를 물리친 것과 용의 피의 12가지 사용법을 발견한 것과 그의 파트너 니콜라스 플라멜가 연금술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헤르미온느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제 첫 번째 숙제에 대한 평점을 받았을 때 이후 그렇게 흥분해 본 적이 없었다. 거기 있어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여자 기숙사로 가는 계단을 급하게 올라갔다. 해리와 론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녀가 양팔에 굉장히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왔다. 난 이 책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 책은 내가 3주 전에 가볍게 읽어보려고 도서실에서 갖고 나온 거야. 가볍게? 론이 말했지만 헤르미온느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는 극도로 흥분해서 중얼중얼 거리며 페이지를 획획 넘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찾고 있던 게 보였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이제 말해도 되니? 론이 심술이 나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그런 그를 무시해버렸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그녀가 연극 대사를 읊듯이 말했다. 마법사의 돌을 만든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몹시 흥분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전혀 못 알아들은 듯 그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뭐라고? 해리와 론이 말했다. 야, 너희 둘은 눈도 없니? 봐, 여기 읽어봐. 여기. 그녀가 그 책을 그들에게 밀자 해리와 론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고대 연금술 연구는 놀라운 힘을 가진 전설의 물질인 마법사의 돌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돌은 어떤 금속이라도 순금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속하는 불로장수약을 만들어낸다. 수세기에 걸쳐 마법사의 돌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마법사의 돌은 저명한 연금술사이자 오페라 애호가인 니콜라스 플라멜이 갖고 있다. 플라멜 씨는 작년에 665번째 생신을 보냈으며 아내 피레넬 658세와 함께 대본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알았어? 해리와 론이 다 읽었을 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 개는 플라멜의 마법사의 돌을 지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가 덤블도어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게 분명해.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 사이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가 그 돌을 그린고트에서 옮겨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 금을 만들고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돌이라.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가 그걸 찾고 있는 것도 당연하군. 누구라도 그걸 갖고 싶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마법사의 발달 연구라는 책에서 플라멜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해. 론이 말했다. 그의 나이가 665세라면 최근 사람은 분명 아니니까 말이야. 안 그래? 다음날 아침 어둠의 마법 방어법 시간에 늑대 인간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피하게 하는 동안에도 해리와 론은 여전히 마법사들이 마법사의 돌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론이 키디치 팀을 하나 사겠다고 말하자 해리는 그제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스네이프와 다가오는 시합 생각이 떠올랐다. 난 시합에 나갈 거야. 그가 론과 헤르미온에게 말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슬리데린이 모두 내가 스네이프와 맞서기를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할 거야. 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반드시 이겨서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게 하겠어. 네가 경기장에서 싹 사라지는 일만 없길 바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나 시합이 점점 더 다가오자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한 것과는 상관없이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 팀의 나머지 선수들도 침착하지는 못했다. 기숙사 최고의 팀을 뽑는 경기에서 슬리데린을 추월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생각이었다. 하지만 7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었다. 더욱이 그렇게 불공평한 심판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리는 그저 자신의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스네이프와 우연히 만나는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스네이프가 그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마법의 약수업은 일종의 고문으로 변하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해리에게 너무나 무섭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스네이프는 그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알아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는 때로 스네이프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라커룸 밖에서 그들이 해리에게 행운을 빌고 있을 때 그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를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식의 인사는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 해리는 퀴디치 망토를 입고 님부스 2000을 집어들 때 우두가 아는 경리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 사이 론과 헤르미온느는 관람석에서 네빌 옆에 자리를 잡았었다. 네빌은 그들이 왜 그렇게 불길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들이 왜 둘 다 시합의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칠리 묶기 주문을 몰래 연습해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말포이가 그것을 네빌에게 사용한 것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스네이프가 해리를 다치게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그 주문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자, 잊지마. 그건 로코모토르 모르티스야. 론이 소매자락에서 지팡이를 미끄러지게 하자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알아.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잔소리 좀 하지마. 라커룸에서는 우드가 해리를 옆으로 데려갔다.
네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포터, 만일 우리가 스니치를 일찍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이야. 스네이프가 후플푸프를 지나치게 편들기 전에 경기를 끝장내버려. 전교생이 와 있어. 프레드 위즐리가 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심지어 덤블도 교수까지 보러 왔어. 해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덤블도 교수? 그가 정말인지 보기 위해 문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프레드 말이 옳았다. 저 은빛 수염은 분명 덤블도의 것이었다. 해리는 마음만 먹었다면 안도감으로 크게 웃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는 안전했다. 덤블도가 지켜보고 있다면 스네이프가 감히 그를 다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양 팀이 경기장으로 행진해 나올 때 스네이프가 그렇게 화나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론도 무언가를 알아챘다. 딘 레이프가 저렇게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 그가 헤르미온에게 말했다. 봐, 그들이 나온다. 아야, 누군가가 론의 뒤통수를 찔렀다. 말포이였다. 아, 미안 위즐리.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말포이가 크레이버와 고일에게 노골적으로 씩 웃어 보였다. 이번엔 포터가 얼마나 오랫동안 빗자루 위에 머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내기할 사람, 넌 어때 위즐리? 론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지 위즐리가 친 블러저가 스네이프에게 맞자 그가 후플푸프에게 막 자유투를 주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손가락을 깍지 껴서 무릎에 올려놓고 마치 매처럼 휘휘 돌며 스니치를 찾고 있는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핀도르 사람들을 뽑는 줄 아니? 몇 분 뒤 말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스네이프가 후플푸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또 한 번의 자유투를 주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이야. 알다시피 포터가 있잖아. 그엔 부모가 없잖아. 그리고 돈이 없는 위즐리 형제들도 있지. 너도 당연히 그 팀에 있어야 할 롱바텀. 넌 뇌가 없으니까. 얼굴이 벌개진 네빌이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려 말포이를 노려보았다. 난 너 같은 녀석 12명보다 나아 말포이.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은 껄껄대며 웃었지만 론은 게임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그래 네빌, 롱바텀, 만일 내가 금이라면 넌 위즐리보다 더 가난해. 정말 엄청나지. 론의 신경은 해리에 대한 불안으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너 조심해 말포이. 한마디만 더 했다간 론,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소리쳤다. 해리, 뭐야, 어디? 해리가 갑자기 무선 속도로 급강하를 하자 사람들이 놀라며 환호를 보냈다. 해리가 총알처럼 땅으로 내닫자 헤르미온느가 깍지 낀 손을 입으로 올리고 일어섰다. 너 운 좋다 위즐리. 포터가 땅에서 돈을 발견했나 보지? 말폴가 말했다. 론이 달려들었다. 말폴가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론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탔다. 네빌은 주저주저 하다가 의자 뒤로 기어 올라가 거들었다. 어서 해리. 해리가 스네이프에게로 곧장 내닫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헤르미온느가 자석 위로 후다닥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그녀는 말포이와 론이 자석 밑에서 뒹굴고 있는 것도, 네빌과 크레이브와 고일이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 소리와 고함 소리가 오가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저 높이에서는 스네이프가 진홍색의 무언가가 바로 옆으로 휙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른 빗자루를 돌렸다. 그 다음 순간 해리는 강화 자세에서 수평 비행으로 돌아가며 의기양양하게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손에는 스니치가 쥐어져 있었다. 관람 속에서 폭발과도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기록이었다. 스니치가 그렇게 빨리 잡힌 예는 없었다. 론 어디 있니? 경기가 끝났어. 해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핀도르가 선두야. 헤르미온느가 자석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 돌아다니다가 앞줄에 있는 페르바티 패트를 껴안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지상 30cm 정도의 높이가 되자 빗자루에서 펄떡 뛰어내렸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해냈다. 경기는 끝났다. 경기는 채 7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핀도르 선수들이 주르르 경기장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스네이프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옆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뒤 해리는 어깨 위에 손이 얹혀지는 것을 느끼고 올려다 보았다. 덤블도어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잘했다. 덤블도어가 해리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저 거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구나. 계속 바빴겠구나. 훌륭했다. 스네이프가 땅에 침을 탁 뱉었다. 해리는 얼마 후 라커룸에 혼자 남아 님부스 2000을 빗자루 창고에 갖다 놓으러 갔다. 그는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다니.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그에게 이름값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했다. 그는 축축한 잔디 위를 걸으며 이제는 행복한 추억이 되어버린 흐릿한 기억에 지나간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달려와 그를 어깨 위로 들어올렸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있었고 론은 코피를 심하게 흘리면서도 환성을 지르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한 해리는 나무문에 기대어 석양의 창문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는 호그와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핀도르는 선두가 되었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두건을 쓴 어떤 사람이 성의 현관 계단으로 재빨리 내려왔다. 그리고 남들이 보길 바라지 않는 듯 서둘러 금지된 숲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을 보자 해리는 승리로 가졌던 기쁨이 싹 가시는 걸 느꼈다. 그는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네이프가 숲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해리는 님부스 2000에 다시 펄쩍 뛰어올라 이륙했다. 성 위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면서 그는 스네이프가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따라갔다. 나무들의 울창에서 한동안 스네이프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가 원을 그리며 점점 더 내려가다가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스쳤을 때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날아가 키 큰 너도 밭나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빗자루를 꼭 잡고 한쪽 가지로 조심스럽게 기어올라가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다 보았다. 아래 어두운 공터에 스네이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키렐도 거기에 있었다. 해리는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다른 곳 다 놔두고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군, 세베로스. 아, 그건 이 만남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지. 스네이프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알면 안 되니까 말이야. 해리는 몸을 앞으로 굽혔다. 키렐이 무슨 말인가를 웅얼웅얼 거리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저 해그리드의 짐승을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나? 하지만 세베로스, 내가 적이 되는 걸 원치는 않겠지, 키렐. 스네이프가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난 자네가 몰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텐데. 부엉이 한 마리가 크게 부엉부엉 울자 해리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을 때 스네이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의 간단한 주문이지. 그럼 기다리겠네.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 좋아. 스네이프가 말을 탁 끊었다. 조만간 다시 얘기하지.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고 누구 편인가를 결정하게. 그는 망토를 급히 머리 위로 걸치고 그 공터를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날이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졌지만 해리는 키렐이 겁에 질려 꼼짝 않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해리, 너 어디 갔었니? 헤르미온느가
끽끽거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론이 해리의 등을 퍽퍽 치며 소리쳤다. 내가 말포이를 한 방 갈겼는데 글쎄 네빌이 크레이브와 고이를 혼자서 맡으려고 했지 뭐야. 그는 아직도 뻗어있지만 폼프리 부인이 그러시는데 괜찮을 거래. 슬리데린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주었지. 모두들 학생 휴게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파티를 하려고 말이야. 프레드와 조지가 주방에서 케이크와 먹을 것을 조금 훔쳐왔거든. 이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해리가 숨가쁘게 말했다. 빈방이나 찾아보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랄 거야. 그는 피부스가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고 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았어. 그건 마법사의 돌이었고 스네이프는 키렐에게 억지로 그걸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스네이프는 키렐이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어. 그리고 그는 키렐의 주문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내 생각에 플러피 말고도 다른 것들이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많은 마법들이겠지. 그리고 키렐이 어둠의 마법을 막는 어떤 주문을 걸어 놓았을 거야. 스네이프가 그걸 깨트려야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은 키렐이 스네이프에게 용감히 대항하는 한은 그 돌이 안전하다는 거지? 헤르미온느가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 며칠 못 갈 거야. 론이 말했다.